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문자열 함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와, 네, 두 번째 했는데 어색하죠?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 문자열 함수 첫 번째 시간엔 레프트 미들 라이트의 어떤 기능적인 면들과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이어 얘를 활용하여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이 주민번호를 이용해 우리가 각 사람들에 대한 성별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라돌이에 대한 성별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게 뭐예요? 주민번호죠. 그렇죠? 주민번호 어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대기 일곱, 여덟 번째로부터 몇 글자? 한 글자가 힌트죠. 이게 성별 코드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보라돌이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건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한 자리의 값을 보면 그게 만약에 같다. 뭐랑? 1과 같으면 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맞으면 뭐요? 남자. 아니면 뭐요? 여자. 자, 이거 우리 앞에 배운 함수 중에 어떤 함수가 떠오르죠? 그렇죠. 이 if 함수가 여기에 메인식이 되는 거예요. 조건은 아직 설정 안 했지만 참값은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메인 함수는 if 함수인데, 선생님이 if 함수에서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참값과 거짓값이 아니에요. 참값과 거짓값은 마지막에도 입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조건식을 세우는 거예요. 조건을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if 함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식을 세우려면 뭐를 알아야 돼? 조건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죠. 조건의 3요소가 뭐라고 했죠? 대상값, 기호, 제시값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조건을 시작하기 위해선 대상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울 조건의 대상이 누구야?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한 자리 값이 대상이에요. 그럼 이걸 추출하기 위해선 어떤 함수를 써야 되죠? 그렇죠. mid라는 함수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mid라는 함수로 주민번호의 몇 번째를 시작으로, 여덟 번째를 시작으로 몇 글자?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과가 1인 거죠. 그러면 우리 보라돌이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여자가 됐어. 그럼 여기가 2로 바뀌겠죠. 그럼 2가 추출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제대로 성별 코드가 찍혀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만들어? 조건식을 만드는 거죠. 누가 와서 물었어. 야, 네가 구한 게 1과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자, 물었다는 건 뭐야? 조건이 발생한 거죠. 조건이 발생하면 조건을 해결해야죠. 그럼 조건을 해결하려면 조건식을 만들어야죠. 그럼 조건식을 만들려면 조건의 3요소를 알아야겠죠. 그럼 조건의 3요소는 뭐예요? 대상값, 기호, 제시값이에요. 자, 그럼 내가 구한 이거는 뭐예요? 대상값이죠. 기호는 같냐? 제시값은? 그렇죠. 1인가요? 쌍따 1인가요? 그렇죠. 쌍따 1이죠. 왜 쌍따 1이에요? 그렇죠. mid로 구한 값은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맞다고 하죠. 만약에 보라돌이가 여자가 됐어. 그럼 2가 됐어. 아니라고 하죠. 그럼 지금 선생님이 세운 조건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true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false란 건요?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은 선생님이, 봉쌤이 지금 세운 식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남이 보면 이게 true가 남잔지 false가 여잔지 몰라요. 그러면 true 대신에 뭐라고 나와야 돼? false 대신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열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럼 무슨 함수가 필요해? 그렇죠. 이럴 때 if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if 함수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조건식 앞인 제일 처음에 if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디서 쉼표를 찍어야 돼요? 그렇죠. 맨 끝에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value if true. true 대신에 뭘로 표시하시겠습니까?
펄스 대신에 뭘로 표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별 판단하는 함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그러면 한 개를 구했으니까 나머지를 쑥 채우면 모든 사람의 성별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선생님 박수 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성별을 구했고, 자, 이번에는 생년월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생년월일을 하면, 네, 이 사람 가지고 생년월일을 구한다면 1988년 4월 13일. 자, 다시 말하면 이 1988년 4월 13일이라는 거 날짜 데이터예요. 그럼 날짜를 생성해주는 함수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DAT라는 함수가 있겠죠. 우리 데이터 함수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함수의 인수 형태는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풀이를 하기 전에 살짝 힌트를 드리면, 자, 이 사람의 연도는 어디죠? 주민번호 앞에 두 글자죠. 이 두 글자를 떼서 이 첫 번째 인수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왼쪽을 기준으로 두 글자니까 left 두 글자 이렇게 뽑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88을 첫 번째 인수로 넣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수는 여기 있는 두 글자를 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mid라는 함수를 몇 번째 시작으로? 세 번째를 시작으로 몇 글자?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04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지막 인수는 여기 있는 두 글자를 떼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사용할 함수는 라이트라고요? 라이트는 1로 가요. 라이트 아니라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mid라는 함수로 다섯 번째를 시작으로 두 글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봐요. DAT 가로 열고 left라는 함수로 이 주민번호에 몇 글자? 두 글자. 그러면 이 식의 left의 결과는 얼마죠? 88이죠. 그럼 이 사람 보라돌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 88년도에 태어났다고요? 뭐야? 아니죠. 1988년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모질라요? 1900이 모질하잖아요. 그래서 88만 넣고 하면 안되고 더하기 1900을 해서 1988로 집어넣어야지 정확하게 넣는 거예요. 쉼표. 그 다음 mid라는 함수로 주민등록번호에 몇 번째, 세 번째를 시작으로 몇 글자, 두 글자를 추출하겠다. 그러면 04를 두 번째 인수로 먼스 값으로 넣겠다. 쉼표. mid라는 함수로 주민번호에 다섯 번째를 시작으로 두 글자를 빼서 넣겠다. 그럼 이 mid의 결과는 뭐예요? 13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로를 닫으면 첫 번째 인수에는 1988, 두 번째 인수에는 04, 세 번째 인수에는 13. 데이터 함수가 안을 쳐다볼 때는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1988년 4월 13일이 출력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머지는 쑥 채우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레프트, 미드,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편에 속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이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 나이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현재 연도 빼기 이 사람이 태어난 연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올해 연도가 2018년이에요. 그럼 2018을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러한 자료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뭐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동사무소의 데이터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만들어지면 한 몇 년간 이렇게 보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2018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민들에 대한 나이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늙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해마다 그 해에 맞는 연도를 구하기 위해선 YEAR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2018을 구해야만 내년이 되면 2019 그 다음에는 2010, 20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지금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옆에 구현 생년월일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 주민번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번호를 이용한다면 뭐죠? left라는 함수로 가로 열고 주민번호에 두 글자를 빼겠다. 그러면 left의 결과는 얼마예요? 88인 거죠? 자, 그럼 이 사람 몇 년도에 태어났어? 88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1988년에 태어났죠. 그러면 2018 빼기 88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900을 해서 1988이 싹 빠질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러면 나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개를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은 주민번호를 이용했는데, 자, 이번엔 나이라고 해서 생년월일을 이용해 나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같이 해보죠. 마찬가지로 year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가로 닫고 2018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앞으로 좀 이동할게요. 자, 그럼 2018을 구했으니까 여기서 빼기 그 다음 그렇죠. 생년월일에 연도를 빼주면 되겠죠.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left 가로 열고 생년월일에 몇 글자? 네 글자를 빼겠다. 그러면 left의 결과가 얼마예요? 1988이죠? 자, 그러면 2018 빼기 1988 엔터. 어머, 선생님이 샵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열이 좁아서 그런 거라고 했죠? 자, 열을 이 사람이 왜 이래? 자, 이거는 그냥 에러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에러 났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선생님이 에러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블 클릭해서 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결국에는 이 식의 에러가 나는 건 이 식에 문제가 있거나 이 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식인 아까 엔터를 쳐서 2018이 나오는 걸 확인했죠. 그럼 이 식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식이 문제란 소린데 도대체 이 식의 결과가 어떻길래 에러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1988이 나오지 않고 3224가 나오네요. 자, 이 식의 에러가 나오는 이유는 이상한 값이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날짜 데이터에서는 left, mid, right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왜 이어를 썼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날짜의 값을 결과로 추출하기 때문에 이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안에 있는 값이 날짜이기 때문에 left, mid, right로 추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은 year 가로 열고 생년월일에 연도를 추출하겠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30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값이 나왔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올 땐 표시 형식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홈 메뉴에 가서 지금 날짜로 나는 숫자로 봐야 되는데 날짜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숫자나 일반으로 돌려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오류에 대한 해결은 했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아예 에러가 날 것이지 왜 이상한 숫자가 나왔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좀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3224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2988-04-13 이 날짜를 우리가 날짜 데이터지만 이걸 일반으로 돌리면 이러한 숫자를 볼 수 있게 돼요. 이건 도대체 무슨 숫자냐면 우리가 그랬어요. 데이터 형식, 엑셀의 데이터 형식은 네 가지라고 했어요.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주소 데이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날짜라는 데이터의 개념이 있지만
날짜 데이터는 아예 처음부터 날짜로 이렇게 딱 낙인 찍혀 나온 게 아니라 숫자 데이터가 변형돼서 날짜로 변형된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짜 데이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날짜 데이터도 엄밀히 조상이 있다. 조상은 누구야? 숫자 데이터가 조상이에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변형돼서 파생된 형태가 날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날짜 데이터 또한 숫자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잘 봐요. 여기서 내가 오늘이 2018년 만약에 4월 26일이에요. 자, 근데 이건 날짜죠. 근데 이 날짜를 보시면 이게 오른쪽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짜의 데이터가 정해져 있지만 얘는 숫자로도 볼 수 있고 숫자의 속성까지 같이 갖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도대체 이 32,246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냐면 이 컴퓨터가 이 엑셀이 인지할 수 있는 날짜의 시작이 있어요. 날짜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1900년 1월 1일이에요. 이 이전은 이 밑에는 날짜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시작 날짜로부터의 32,246일이라는 이 숫자는 일수입니다. 일수. 어디까지 일수? 이 사람이 태어난 날까지 걸린 일수가 바로 32,000 어쩌고 저쩌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left, mid, right라는 함수를 이용해 날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면 얘를 날짜로 인지를 못하고 숫자로 인지를 하면서 그 앞에 몇 글자를 빼? 네 글자를 떼온 거죠. 이 숫자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 어렵긴 하죠. 네, 그래도 일단 이렇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 마무리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절대적으로 레프트 미들 라이트로는 날짜 데이터에서 특정 값을 추출할 수 없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의 데이터를 취급할 땐 날짜 함수만 취급해야 된다 라는 게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 문자열 함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는 좀 내용이 좀 기니까 쭉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